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청년 합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청년 합타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합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사코트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 20, 30, 22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 주기입니다. 인생 주기. 예전에는 보면 2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요 20년 준비하지만 30년 정도 일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0, 20, 30. 30년 준비하고 20년 일하고 또 3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20년만 준비하면 됐지만 요즘은 30대가 돼도 아직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 일할 수도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일을 만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어떤 시간의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자기의 스페셜티, 자기 분야를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0, 20, 50으로 바뀌었어요. 자, 30년 준비하고 20년 일하는데 30년 또 5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30년을 준비하는 동안에 몇 년을 준비해야 되죠? 앞으로? 거의 70년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큰 픽처, 큰 그림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중년들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잘 왔는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고민은요. 길어봤자 40년. 60세까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근데 청년들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길면 70년 내지 80년을 살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분들에게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저는 중년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청년 때죠. 그래서 저는 중년을 그렇게 말합니다. 중년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때라고 제가 중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청년 때는 누구도 자기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때가 저는 청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부모가 되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 멘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에게 도전을 받고 멘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멘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선수들이 전반전을 끝나고 하프타임에 누구를 만나죠? 감독을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감독을 만나야 돼요. 그 감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때는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감독을 잘 만나서 감독과 함께 하프타임을 잘 가져야 오히려 나머지 시간에서 뛸 수 있는 오히려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의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청년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스스로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먼저는 우리가 멘토와 멘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멘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것을 다 이미 충분히 다 지나보고 어떤 정상의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가 멘토가 되잖아요. 멘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하나요?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맞아요. 먼저 우리 진단을 잘합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하면 치료가 되는 것처럼 먼저 자신을 잘 진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일에 내가 도전을 받고 어떤 일에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스스로 안에서의 시간을 퀘스천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되고 싶은 어떤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멘토를 선정하는 거죠. 저도 청년 시절에요. 멘토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 멘토를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적었습니다. 누구 적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다 제 멘토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강의와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멘토의 도움과 사실은 그 조력이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도 처음부터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 분야의 모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전 전문가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실수하고 또 내지는 내가 정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분이 멘토거든요. 감독입니다. 감독. 그래서 우리가 감독 한 사람 잘 만나서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항해와 표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류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항해하는 청년들보다는 표류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시간에 따라서 휩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 교육제도도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항해해야 됩니다. 항해하려면 항해와 표류의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목적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목적지를 발견해야 돼요. 목적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갈 때 항해하기 위해서는 청년 때요. 분명한 자기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륙의 부시공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주로 건물이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건물 어떻게 돼 있죠? 넘어져 있네요. 예. 건물이 굉장히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 건물이 넘어지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아래를 보면 어떻게 생겼죠? 예. 이 기초가 없이 그냥 맨 땅 위에다 20층을 세워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두 건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놓으면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저는 건물 다 줘도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왔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설계도에서 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쌓지만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이 되는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속에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 설계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가지.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here.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기 꿈이 있다. 여기에 꿈이 있다. 아래는 어느 곳에도 꿈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같은 미래지만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꿈 때문에 행복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저는 비전이고 꿈이라고 봐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세계를 여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포공항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비행기가 쫙, 김포공항. 예전에는 김포공항밖에 국제선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꿈을 꿨어요. 제가 그 꿈을 꾸자마자요. 대학교 4학년 때 유럽 전체를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내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꿈이 생기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이 합타임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합타임에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의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 타임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합타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